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MBC가 최근 심상치 않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과 관련해 지역방송인 대구 MBC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증거인멸, 위증과 관련해 연이어 보도했지만 정작 MBC는 침묵했는데요. 여기에 매체의 탐사기획 프로 스트레이트 팀의 홍신영 기자가 LCT 관련 보도 후 인사조치됐다는 소식이 30일 SNS 등으로 전해지면서 외압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홍 기자가 LCT 빈칸 리스트 방송을 내보내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탄을 예고했는데 그 당일날 인사조치됐다는 건데요. 당사자인 홍 기자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 기자 단상이라는 제하로 LCT 예고편도 못 올리고 방송도 못 올리고 나누고 싶은 걸 못 올린 게으름을 탓하며 슬쩍 라디오 출연한 거라도 올리려고 했는데 하고 싶은 말 절반도 못한 LCT 관련 라디오 방송 2탄 예고했는데 퇴근 전 갑자기 인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많은 패친들이 외압과 관련한 우려의 글이 올라오자 홍 기자는 사회부로 발령났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다시 추가로 글을 게재했는데요. 하지만 끝에는 해시태그 스트레이트, 해시태그 MBC, 해시태그 LCT, 해시태그 굿바이라고 덧붙여 LCT 2탄이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앞서 스트레이트 취재 전임자였던 이지성 기자는 네이버 다음 등 포탈 뉴스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보수 언론에 편중됐다는 방송을 하고 후속 보도를 예고한 후 인사조치됐는데요. 사회적 민감한 이슈를 심층 취재해온 두 기자가 후속 보도 예고 후 갑자기 인사조치되면서 외압 의구심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말기에 매체가 다른 줄서기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사람들 사이에서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30일 페이스북에 2탄까지 하게 하고 발령 내시죠 뭡니까? 대통령 임기가 1년이나 남았는데 저쪽에 줄서기 하는 겁니까? 박형준의 무고교사 보도는 기대도 안 합니다라고 쓴소리를 했는데요. 지난 25일 스트레이트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앞마당으로 쓸 수 있다는 특혜 분양 초고층 아파트 LCT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가족이 두 채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에 휩싸였지만 시장 당선 후 언론 보도가 전무한 상태였는데요.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2016년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된 뒤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가 있었지만 아직도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LCT 이영복 회장이 43명에게 특혜 분양 혜택을 줬다고 인정했지만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데요.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2015년 말 LCT 아파트 882세대 분양 당시 작성된 분양권 당첨자 리스트를 단독 입수해 회장님 문건이라고 적힌 특혜 분양 리스트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을 작성한 LCT 비서실 관계자들과도 접촉했는데요. 이 문건엔 분양권 당첨자의 이름과 개인 전화번호, 그리고 아파트를 구입할 건지 판매할 건지 또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 등 민감한 정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또 지난 재보궐선거 중 제기됐던 박형준 부산시장 아들과 딸의 LCT 분양권 관련 의혹도 집중 취재했는데요. 박 시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 분양권 거래였다고 해명했지만 취재진은 박 시장 측의 해명에 의구심을 표하며 2탄을 기약했지만 해당 기자의 자리 이동으로 방송을 다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왜 갑자기 MBC 방송 기조가 돌변한 걸까요? 이건 기조의 문제가 아니죠. 진실을 취재해 파헤치는 방송 언론의 당연한 의무와 책임인 건데요. 그나마 조금씩 바뀌고 있던 언론 지형이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취재가 있죠. 추가 취재가 이제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추가 제보들이 왔고, 그러니까 해명을 할수록 이제 또 다른 의혹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상황이고. 다음 편에서 저희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뉴스공장이 먼저 해버려야지. 제가 먼저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MBC 스트레이트의 홍신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및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및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는 국회 내 확진자 발생으로 예정되어 있던 오후 2시보다 6시간 늦은 저녁 8시부터 개의됐는데요. 특히 관심을 모았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발의된 지 8년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7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이 법안은 재석 251명 중 절대다수인 240명이 찬성에 가결됐는데요. 국힘당 박수영 의원과 한기호 의원 2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역시 국힘당 소속 주호영 원내대표, 조수진 의원 7명은 기권을 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공무원 등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직무 관련자와 특정 유형의 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 유관 업무를 맡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경우 등에는 안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하도록 했는데요. 또한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임용 전 3년간의 민간 부분 업무 활동 경력을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이나 산하 기관에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본인 가족 등이 소속 기관 산하 기관과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하는 등 보다 강력한 규제를 마련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서기 임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법인의 명단과 업무 내용, 그리고 이들이 보유한 주식 및 부동산 현황 등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윤리자문심사위원회는 국회의원이 등록 또는 신고한 사적 이해관계 자료를 토대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국회의장과 소속 교섭단체 대표에게 제출하여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위원 선임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처가 재산과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는데요. 박형준과 오세훈을 봐서 알겠지만 처가에 은닉된 재산과 이해관계는 밝힐 수 없게 된 거죠. 국민들은 이 꼼수를 알고나 있을까요? 장인 장모님이 받으셨는데 제가 추가로 받은 게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저희 거짓말 처갓집 하시네요. 재산인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정확히 알겠어요? 계속해서